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8라운드 2경기입니다. 해설의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라운드 2경기 화성시 팀과 강원도 팀의 대결 전해드릴 텐데요. 화성시 팀이 최근 상승세 아주 무섭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 팀은 이제 하성봉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김정훈 선수가 군복무를 끝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군만마를 얻었고요. 김정훈 선수가 복귀하면서는 또 김정선 선수까지 살아나면서 완전체에 가까운 팀이 되었습니다. 네, 화성시 팀이 과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화성시 팀과 강원도 팀의 대결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를 확인해 본 후 8라운드 대회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을 맡았습니다. 화성시 팀과 강원도 팀의 대결입니다. 화성시 팀 하면은 사실 하성봉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전승가도를 달리다 이제 저번 라운드에 패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김정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주니어 선수 3인방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네. 강원도 팀은 이제 전유진 선수가 독보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니어 쪽에서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하고 있죠. 내셔널 바둑리그 전북 안동 투어로 치러졌던 8라운드입니다. 육 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함께 펼쳐졌는데요. 내셔널 바둑리그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면 이 팀복이 갖춰져 있다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유니폼을 이렇게 다 같이 입고 바둑을 두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강원도 팀의 허영락 선수입니다. 화성시 팀의 김정선 선수는 올해 LG배 아마 대표에도 선발된 적이 있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한 5, 6년 전쯤에 입단 대회에서 거의 입단을 할 뻔하다가 동률제 대고 끝에 입단을 못하고 이제 그리고 바로 군대를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8라운드 2경기 강원도 팀의 허영락 선수와 화성시 팀의 김정선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제 내셔널 바둑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주니어 선수들 다들 기량은 출중하고 그 중에서도 또 입단 문턱까지 간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화성시 선수 주니어 3명의 기사를 보면 하성봉, 김정선, 김정훈 전부 입단 문턱에서 안타깝게 입단을 못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량이 갖춰져 있는데 운이 조금 덜 따라준 케이스라고 봐야겠고요. 네. 허영락 선수도 이제 얼마 전에 연구생을 졸업을 했어요. 연구생 1조 출신인데 아직까지 이제 우승 경험은 없지만 연구생 1조 출신인 만큼 기량은 갖춰져 있거든요. 김정수 선수 90년생, 허영락 선수는 96년생입니다. 지난 7라운드까지의 성적은 김정수 선수가 5승 2패, 그리고 허영락 선수가 4승 3패로 두 선수 모두 5월 이상의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5승 2패 정도 하면 이제 팀의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허영락 선수가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승 3패도 물론 잘하긴 했지만 한두 판은 더 이겨줄 수 있는 선수인데 4승 3패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강원도 팀은 여성 선수인 전유진 선수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조금만 받쳐주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 뒷받침을 해줄 만한 역량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네. 지금까지의 포석은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제 커제 중국의 커제 구단이 흙을 잡았을 때 자주 쓰는 포석입니다. 바둑 TV 자주 보시는 우리 팬들은 바둑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농심 신라면 몇 대인가요? 커제 구단이 이 포석을 들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당시에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젖히니까 이쪽을 붙이고 단수 치고 호구 쳤던 이런 포석이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한때는요. 네. 흑백 호불호가 좀 갈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정석보다는 늘고 흙이 한 점을 움직이는 바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흙이 움직이기 백돌도 꽤나 강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한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흙이 이쪽을 젖힌다거나 하면 끊어서 한 점을 잡으면 중앙을 관통을 당하거든요. 이 형태라면은 흙이 아주 이상하죠. 한 점도 패석이 됐고 아래쪽 흙도 아직 완벽한 삶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늘거나 또는 붙이거나 이런 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하나 치받고 치받거나 이제 늘거나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흙이 하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양이 되면은 백은 이제 어느 정도 안형을 갖췄고 흙은 미생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선에 붙인 수는 아주 좋은 수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건 하나 이제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붙인 수는 하변을 두더라도 이쪽을 뚫게 되면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백도 받아 두었네요.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근데 젖혔는데 이건 끊을 때 역시 지금 아래쪽을 잡는 거는 여기 관통을 당하게 돼서 흙이 아주 이상하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흙이 아주 이상합니다. 괜히 여기 끊어둬서 백의 안형을 만들어줬죠. 붙여둔 수가 어떤 도움이 되는 수는 아니네요. 도움이 원래는 돼야 돼요. 지금 젖힌 수로는 그냥 호구 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치 받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을 때 흙이 이었다고 가정하고요. 백이 치 받았다고 가정하면은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도망가면 되거든요. 여길 끊어서 백이 단수 치는 이 교환. 이 교환을 흙이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이 여길 넣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여기 젖히고 호구 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결국 여기 하나 끊어둔 교환을 해준 꼴이 됐거든요. 이건 흙이 당연히 압수겠죠. 이 교환이 없으면 나중에 여기를 밀고 막을 때 네. 들여다본다던가 해서 아직 미생 아닙니까? 근데 끊어놓은 곳은 대학수가 되죠. 보태준 것뿐만 아니라 백의 서열도 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이게 아래 백돌이 미생이냐 완생이냐에 따라서 중앙에 서기에 선수 활용하는 것 등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데 돌이 오게 되면 미생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완생이 돼 있으면 한 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참 이런 수들이 한 수만 보태준 거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수순들까지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요. 네. 그리고 막아서 확실하게 살았는데 끊어둔 것은 당연히 악수일 거예요. 네. 네, 일단 하변의 형태 만인 진행되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 변화도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첫 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정선 선수가 100을 잡게 됐고요. 여기까지 이제 실전에 흔히 자주 나오는 포석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쉬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밀고 젖힐 수밖에 없을 때 보통 예전에는 이런 모양이 있으면 거의 미리 다 젖혀놨는데 요즘 이 교환을 안 하는 이유는 젖혀놓게 되면은 당연히 100은 늘겠죠. 네, 그리고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요. 실전처럼 똑같이 진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교환보다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옆구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서게 되면 이건 물론 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와서요. 네. 이을 때 늘거나 또는 젖히거나 위로 맞게 되면 이 한 점이 패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쪽을 많이 있고요. 다음에 맞고 끊고 나가는 모양이 나와요. 물론 이렇게 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중앙을 중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한 점을 단수 쳐서 몰고 나가는 게 있는데 미리 젖혀놓은 것은 이런 옆구리 붙이는 맛을 전부 없애는 수가 돼요. 이렇게 미리 교환을 해두면 늘게 돼서요. 네. 그래서 이 교환을 보류를 하고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 젖혀서 활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또 따라서는 이렇게 붙이는 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라면은 보류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젖혀놨는데 요즘은 젖히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고요. 그러고 젖혀갔죠? 이 는수로는 예전에 이제 이쪽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면 단수를 치고 백이 잡으면 뭐 걸친다던가 이제 해서 큰 자리를 두게 되는데 커지의 구단이 이 모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흙을 잡았을 때. 저는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별게 있나? 흙이 그렇게 별게 있는 포석인지 몰랐는데 네. 커지의 구단이 계속 두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잘 이겨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흙도 뭐 그럴듯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백이 이쪽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느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흙이 이 진행은 좋다고 많이들 느껴서일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백의 입장에선 좀 불편하고 흙이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붙이지 않고 느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진행이 되는 거죠? 붙여. 요 이제 이쪽 붙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보통은 두 가지예요. 여기 붙이거나 이렇게 뛰는 수. 근데 지금은 실제는 뛰는 수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붙여가는 수요. 이건 이렇게 젖히는 건 끊겨서 이거는 흙이 좀 이상합니다. 다음 후속 수단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쪽 붙인 거는 일리가 있는 수예요. 이쪽 받으면 뚫게 돼서 이 한 점이 패석이 되니까 백이 받아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수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쪽을 두더라도 백은 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단수 치고 이으면 있더라도 만약에 치받게 되면 이 교환은 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흙이 악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싫으면 백도 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여기를 찌르고 치중하면 미생이에요. 반집밖에 없습니다. 네.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쪽에 돌이 오고 여기 있는 게 돌이 오게 되면 아직 미생이거든요. 근데 실전에는 여기를 하나 젖혀놨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니까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이어도 띄어도 여러 곳에 흙돌이 와도 이미 살아있는 모양이 됩니다. 당연히 악수예요. 이게 없어야 나중에 있고 또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사활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흙이 이득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끊어둔 것은 약간은 악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이만큼 둔 흙이 조금 더 약간은 아니죠. 약간은 손해인데 이 정도 손해일까요? 약간은 손해인데 뭐 집으로 뭐 굳이 따지자면 뭐 한두 집 정도. 근데 이제 고수들의 대국에서는 네. 결국 이제 나중에 반집 한 집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지. 뭐 한 집 반집 아까 그 중요한 걸 모르고 초반부터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일단 허영락 선수가 약간 손해를 보고 초반 진행 시작이 됐습니다. 화성시 팀과 강호동 팀의 주니어 선수 간의 대결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협공을 해가네요. 이 수는 원래 기본 정석은 여길 받는 건데 흙이 두 칸을 벌리게 되면 좌변의 백 모양이 좀 어설퍼집니다. 게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 선으로 눈목자 달리기까지 한다면 좌하기에 있는 백돌의 안형마저도 추궁을 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좌변으로 다가서는 게 일리가 있어 보여요. 물론 귀의 삼삼도 집으로도 큰고 확실하게 근거를 취하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좌변을 지금 한 수를 확실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상변 같은 경우는 두 칸을 벌려서 지금 이렇게 정석대로 두지 않고 좌변 두고 두 칸 벌린 것은 일리가 있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길 둔 것은 이렇게 받아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받아만 주면 이렇게 하고 이제 두 칸을 벌리겠다. 상변 쪽으로 손을 벌리겠다라는 뜻인데 글쎄요. 좀 발이 느리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를 하나 두고 받을 때 이 정도로 벌려서 두면은 가장 보편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 거기도 받나요? 이제 백은 이제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이 모양은 이 교환이 없더라면 밀고 막고 두고 젖힐 때 있는 이런 모양이 되면 가장 보통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밀었을 때 꼭 막아야 되지 않아도 돼요. 여기를 이어도 되거든요.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거는 백이 당연히 이득이겠고요. 반발을 하려면 젖히고 뭐 치받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다 받아주더라도 흙이 한 게 없어요. 밖에만 백돌들이 더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끊어 잡아야 되는데 이때 막는 거는 아까 흙이 밀고 여기 치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발너리게 지금 받아주니까 백도 이제 하나 응수타진을 하고 상변을 벌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주 좋은 작전이죠. 큰 자리,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흙이 예를 들어서 우변이 두터워지면 그때 삼삼 침투를 하면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구자라거나 또는 차렷을 해서 전체를 잡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하나 응수를 물어보고 상변으로 두 칸 벌린 것은 매우 좋은 작전입니다. 그러자 한 칸도 모자랐을까요? 붙여서 들어가네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자, 우상기 같은 경우는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입구자로 해서 사는 맛을 남길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수법이에요. 이곳은 흙이 먼저 활용을 못하게 됐네요. 원래는 언제든지 젖히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바로 보여주죠. 왜 이 교환을 안 했는지. 네. 이렇게 하고 한 칸을 띄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으면 끊어서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참 아리송한 게 붙이고 띄면은 백도 이 한 점을 잡게 되고요.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여기를 붙이면 백이 끼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 모양. 어떤 게 이득인지 판단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영락 선수는 아래쪽을 먼저 붙이고 뛰니까 김성선 선수는 이쪽 한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서 여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길 하나 들여다본 것은 매우 기민한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하면 좀 달라질까요? 이은 다음에 여기가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들여다보면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두고 두 점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근데 있기 전에 미리 들여다보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백이 이은 것은 아주 정교한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프로 냄새가 물씬 풍긴 한수예요. 이 수도 아주 좋은 수로 보이고요. 네. 끊기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차단을 해도 밀고 올라가면은 쉽게 잡으러 갈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는 것은 빈삼각하면 살게 되고요. 잡으러 가는 거는 뒷맛이 너무 고약합니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흙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 네. 그래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이 모양이라면은. 이거는 흙이 끊는 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젖혔어요. 보통 저렇게 끊기는 곳이 있으면은 방어를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데 네. 김정선 선수는 여기 끊는 게 뻔히 눈에 보임에도 젖혔고 끊는 걸 유도해서 지금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젖히고 끊는 수를 유도한 수는 매우 고난이도 수법으로 보입니다. 지금 늘고 붙인 수까지는 외길이라고 봐야 돼요. 여길 관통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잇게 되면은 이쪽 뒷맛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여기가 너무 고약해요. 그럼 흙이 먼저 받아야 될까요? 여길 치중하게 되면 응수가 없어 보여요. 이쪽을 차단하면 올라서서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잇게 되고 넘게 되면 이런데 입구자락이 돼서요. 지금 전체 사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여길 두더라도 잡으러 가고 찌르고 막더라도 단수 치면 이렇게 젖히게 되면 패가 되거든요. 네. 매우 무시무시한 수법이었어요. 젖혀서 이게 끊는 수를 유도한 수는. 그래서 지금 흙이 되돌아갔죠. 지금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치중 갔을 때 응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으면 넘어가서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막아놨기 때문에 끊는 수가 있어서 괜찮아졌습니다. 대신 끼우는 수까지 물러서서 받아가야 되네요. 글쎄요. 이 수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정수가 아닌가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조금 아쉽네요. 는수로는 이쪽을 단수를 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계속 중앙을 밀어가고 네, 있는데요. 여기는 뭐 흑백반의 외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좌하 쪽에서 흘러난 흙도 미생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고 늘게 되니까 여기를 젖히면서 모양도 어느 정도 갖췄고요. 우하 쪽에 있는 흙집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이제 물론 흙도 이제 우변의 백돌 한 점을 잡으면서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네. 이 절충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8라운드 2경기입니다. 드림리그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화성시 팀과 강원도 팀의 주니어 간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8라운드 2경기 화성시 팀과 강원도 팀의 대결입니다. 김정선 선수와 허영락 선수의 대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잘한 실수들을 한 차례씩 주고받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국면은 아직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진행된 수순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해결이 됐고 이제 큰 자리를 뒀고요. 날일자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 정석은 3-3 받는 건데 두 칸을 벌리게 되면 다음에 이제 상변이 큰 자리예요. 그러니까 백이 상변을 두게 되면 그 뒤에 이제 흙이 이 눈목자로 달리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이 아직도 미생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싫었기 때문에 3-3을 받지 않고 변 쪽에서 다가선 것은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여기 1 뒀고 두 칸 벌리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상변 같은 경우는 3-3 귀를 지키거나 또는 바짝 다가설 수도 있는데 이쪽 막히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쪽 찍고 단수 치고 해서 많이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이제 날일자를 한 거로 보이거든요. 백이 이때 여기를 받았는데 이 수는 좀 어땠을까 싶어요. 이 수는 그냥 보통이라면 여기를 두고요. 네.
집었나요? 그러면 늘고 젖히면 이 정도를 두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안형은 갖췄거든요. 물론 다음에 이제 흙이 민다던가 해서 좌상기를 먼저 두는 것도 굉장히 큰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길 두더라도 굳이 받아줄 필요 없이 이런 데 하나 붙여놓고 여기는 이제 한 칸이나 또는 눈목자 정도로 바싹 다가서면 네. 집으로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물론 좌상기는 흙이 두 수를 연타했기 때문에 좌상기를 놓고 부분만 넣고 온 다음에 흙이 좀 이득을 받지만 다른 데를 큰 데를 많이 뒀거든요. 상변도 두고 우변도 뒀기 때문에 충분히 백이 둘 수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그냥 받은 거는 약간 발이 느린 것 같아요. 네. 네, 흙에게 받아준 거. 받아달라는 의도였죠. 네. 근데 물론 이제 흙도 원래 기본 정석은 밀고 막을 때 찝는 것까지인데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약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좀 손을 돌린 거로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곳까지 네.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이걸 받았는데 여길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쪽은 이제 백이 먼저 두더라도 바깥쪽으로 도망가면 나중에 여기 막으면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거든요. 물론 기회를 먼저 백이 두는 것도 크긴 하지만 여기가 상변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 좌상기 모양 원래 이제 이렇게 밀고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 두고 그러면 이게 찝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전은 이 교환을 하나 해놨기 때문에 흙이 밀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백이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길 둬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아까 흙이 그냥 먼저 밀고 나서 찝었을 때는 바깥쪽에 단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양 어떻습니까? 완벽해요. 단점이 없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흙은 젖혔을 때 받아주는 교환 자체로 약간은 손해이기 때문에 기세로 손을 빼야 된다라고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요 교환 자체가 흙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도 기세로 이제 제가 아까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기세로 손을 빼야 되지 않았나. 요 두 개가 서로 약간은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의 전략은 어땠나요? 이건 아주 좋은 수예요. 지금 여길 두고 상변이 최대죠. 반상 최대의 곳인데 만약에 이 수를 게을리하면 이 교환을 안 했다면 흙이 한 칸을 띄었다라고 가정하고요. 반상 최대예요. 지금 남아있는 곳 중에 반상 최대인데 이때 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날일잘 하더라도. 막아도 살기 어려운 형태이고 네. 찌르고 붙이더라도 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근데 이 수가 없을 때는 흙이 두기 전에는 여길 차렷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골치 아프거든요. 이건 바깥쪽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흑백 간에 서로 골치 아픈 전투가 돼요. 오히려 흙 쪽이 더 골 아픈 전투가 되는데 이쪽에 응원군이 하나 있으면 별 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면 흙이 지금 강하게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두 칸을 두니까 나중에 이제 우상기 같은 경우는 입구자라거나 또는 붙이거나 했을 때 백에게 전부 도움이 되는 교환이 됐습니다. 아주 기민한 민첩한 교환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흙이 이제 붙여가면서 수가 또 시작이 되죠. 이 수는 이제 다음에 이 치중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전은 여기를 붙이고 치중을 했는데 먼저 치중가면 먼저 치중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뒤로 물러서기 어렵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붙이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도 막으면 안 되잖아요. 막으면 끊어서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잡힙니다.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넘어가고 차단하면 실전에 이 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10집 가까이 차이 나는 거로 보이거든요. 어땠을까 싶어요. 이렇게 교환하고 우상기 쪽을 단속을 하는 그런 수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늘 어려워요. 뭐부터 할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늘 이 모양이라면 늘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을 중시해야 되는지는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실전에는 우변을 중시했거든요. 이때 네. 이 들여다보는 수요. 이건 아주 좋은 수예요. 지금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요석이에요. 버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먼저 이어놓고 먼저 있고 흙이 넘어가고 그때 들여다보면 이때는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뒤로 받아도
가치가 좀 작아졌나요? 아주 작죠. 지금은 이 백이 이 흑돌 2점 잡아봤자 그냥 넉집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돌이 없을 때는 넉집 더하기 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 지금은 뒤로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아주 민첩한 잽이었고요. 이으니까 여기 한 점을 제압했고. 네. 이수도요. 이수도 좋은 수예요. 지금은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밀고 올라갔을 때 우아기를 바로 잡으러 가는 수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아주 민첩한 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전을 젖혔는데 이게 참 재밌는 수예요. 끊는 수가 너무나 보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끊는 수는 뻔한데 그럼에도 지금 끊어 봐라 하고 둔 거거든요. 늘고 나서 이 귀의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흑도 여기선 여기를 먼저 갈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두면 꽉 이어서 어차피 여기 느는 건 항상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뛰는 거는 끼우고 붙이는 수가 있어서 별 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 이 백이 아직 미생이고 다음에 또 끊는 수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백이 끊어달라고 젖혔는데 바로 네. 끄는 것은 백의 의도에 좀 걸려든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켜냈죠. 지키고 여기를 두고 여기 바로 뒀고요. 여기를 이제 둘 수밖에 없다는 게 흑의 입장에선 괴롭습니다. 중앙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건 확실해요. 흑 모양도 넓히면서 백을 은근히 압박을 하는 좋은 곳인데 네. 이쪽 치중하는 맛이 있어요. 여기를 두는 것은 올라섰을 때 이렇게밖에 못 봤거든요.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미 집으로도 많이 없어졌고 다음에 여기를 입구자나 이렇게나 입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범상치가 않아요. 아직 여기를 둬도 치중하고 잡으러 가면 전체가 미생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치중할 때 또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길 넘어가게 돼서 다음에 막더라도 느는 게 있어서요. 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흑대마가 오히려 또 걸렸죠. 이런 급소가 있었네요.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젖혀서 이 끄는 것을 유도한 수인데 아주 노련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끼웠나요? 이쪽을 끼웠나요? 끼웠죠. 들었어요. 그냥 막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막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쪽 단수 치면 이어서. 근데 그냥 실전은 그냥 늘었는데 고약하지 않습니까? 여길 받는 거는 나중에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패맛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이 패는 거의 굴복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만큼 흑점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왠지 맛을 좀 없애려고 둔 수 같은데 그래도 맛은 남아있네요. 이렇게 두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길 둬도 젖히면 그때는 이렇게 단수 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늘고 젖혔을 때 끊는 거는 여기가 뒷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와놓고 끼운다던가 단수 쳐놓고 여기 단수 치고 나와놓고 끼우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렇게 치는 게 정수로 보여요. 요건 조금 아쉽고요. 네. 여길 밀었나요? 젖히고 여기는 이제 늘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봐야겠고 이렇게 하고 이제 늘게 되니까 애초에 여기를 붙이고 늘고 백이 느니까 치중해서 이 한 점을 잡은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도움이 됐어요. 집으로 봤을 때 한 덤 정도는 이득을 본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아기가 아까 먼저 치중하고 붙여서 뒀으면은 스머집이 훨씬 넘게 나는 모양이었어요. 원래는. 지금 많이 좀 늘렸죠. 지금은 입고 끊어 잡아도 10석집인데 제가 아까 여기 뒷맛이 약간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거의 10집 가까이 없어졌어요. 여기는 그냥 뭐 서로 이런 자리라고 봐야 된다면 여기를 과연 부딪혀서 붙이고 치중간 게 과연 흑이 이득을 받는지 서로 어렵긴 하지만 이득을 본 것 같지 않아요. 흑이. 백이 잘 방어를 흑의 돌격을 백이 적절하게 잘 방어를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흐름은 100일 조금 편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백이 지금은 좋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약간 좋거나 아니면 뭐 서로 개가바둑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주니어 선수들의 대결은 실수를 반복을 해도 계속 미세한 승부가 이어지게 되네요. 뭐 그 실수를 하더라도 큰 실수는 아니니까 약간 아주 사소한 미미한 실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개가바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김정선 선수와 허영락 선수의 대구 이어지는 수선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칸 둔 것은 아직 200이 미생이다 그런 뜻인데 이게 또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붙이는 반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을 막아서나요? 네, 이 두 칸은 흙집을 조금이라도 넓히면서 백을 압박하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데 오히려 지금 역습을 하고 나섰어요. 여기 찌른 것은 단소 치고 따내면 막아달라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쪽의 단점을 노리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것도 괜찮은 수법인가요? 여기를 두고 나오면 호구를 쳐서 또 나오더라도 뒤로 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막히긴 하네요. 그러자 허영락 선수도 지금 중앙 쪽으로 끊어서 변화를 도모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한 열수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흙이 두 칸 뛸 때는 이 백을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백은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중앙을 정리를 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백이 잘 됐습니다. 한 점을 보태준 꼴이 됐죠. 그렇죠.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돼요. 지금 흙은 그냥 그대로 집 그대로 났거든요. 원래 난 집 그대로. 근데 백은 지금 흙이 먼저 뒀는데 이 백돌 한 점을 흙돌 한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모양도 잘 생겼고. 그냥 아예 손까지 빼버렸어요. 이거는 이미 여기에 모양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한 점을 흙이 잡더라도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쪽으로 받으면 느는 게 선수가 돼서 집으로 큰 득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살 수 있는 모양이 됐어요. 확실히 허영락 선수의 스텝이 좀 꼬여 보입니다. 네, 지금 이쪽에서부터는 백이 워낙 잘 뒀습니다. 이 두 칸 뛴 이후로는 백의 작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넘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여기 저처이면 바로 살았거든요. 이 6집 내고 살았어요. 지금 남는 게 없어요. 여기 원래 이 모양이라면은 거의 뭐 20집 정도 이상 나야 정상인데 지금은 106집 나면 흙집하고 백집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수입니까? 이게 과욕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차단할 때 잡으러 가면 잡혔어요. 살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냥 저처였으면 손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잡혔어요. 꼬부릴 때 물론 막으면 젖혀서 패가 나긴 하는데 여기를 붙이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넘어가면 이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자체로 잡혔고요. 여기는 이렇게 두 점 잡는 것은 옥집이라 이미 잡아도 안 되는 상황이고 결국 여기를 찝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 두면 늘더라도 다 받아주고 나오면 또 나와서 괜찮지 않습니까? 연결이 됐어요.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지금 백돌이. 네. 이걸 단수 친 건 아주 이상하죠. 지금 우상기 저처이었으면 그냥 쉽게 사는 수가 있었거든요. 김성선 선수가 지금 완벽하게 잘 두고 있다가 여기 단수 한 방 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붙여서 잡으러 가면 큰일 났어요.
막는 수도 되나요?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젖히면은 여길 두면은 폐가 나고 그게 싫어서 이쪽을 두면 늘어서 이건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허영락 선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원래 여기 붙이고 백이 젖힐 때 이렇게 빈삼각해야 돼. 여기는 흙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거든요. 나오더라도 넘어가면 되니까. 이건 지금 서로 한 번씩 실수를 주고받았는데 허영락 선수의 실수가 더 큰 죄가 됐습니다. 지금 백은 여기를 선수로 한 점을 잡고 네. 우상기 원래 흙집이었기 때문에 부담 없는 패가 됐거든요. 바깥쪽도 튼튼해지고. 결국 김정선 선수는 두고 싶은 곳을 다 두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젖힌 것도 굉장히 아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를 쳤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큰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쪽 단수 치고 나오고 끊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길 끼우면 단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선수가 돼요. 어차피 이 패는 흙이 못 견디고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를 입구자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두는 건 여길 찍고 이을 때 늘어서 전체 흑돌이 잡히는 모양이 되고요. 뒤로 못 메어가네요. 네. 이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밑으로 단수를 치면 네. 이게 지금 도대체 몇 집 손해입니까? 흙이. 아까 정확하게 받았으면 10석집이 났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라면 따내고 다시 따내고 이게 없으면 한 덤은 날아간 것 같아요. 순식간에. 덤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들을 우상기의 팩감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도 지금 사실상 흙이 이기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일선에 붙이지 않고 호구를 쳐서 패를 만들어준 수는 한 25집 정도를 그냥 날려버린 수가 됐어요. 자, 그래서 허영락 선수가 지금 패를 하다 말고 네. 비상수단이에요. 지금 바둑을 복잡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좌변을 침투하고 한 칸을 뛰어나왔는데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좀 스텝이 꼬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변화를 찾고 있는 겁니다. 허영학 선수가 김정선 선수의 실수를 응징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승부처를 만들어내려고 두어가고 있습니다.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치중하고 일선에 입구자까지 둔 사람이 왜 꼬부리니까 그때 뒤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잡으러 가려고 치중하고 입구자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마 마음이 변했거나 순간적으로 이제 초입기에 몰려서 깜빡한 거로 보입니다. 허영락 선수의 기본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수로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여기를 치중하고 입구자 했다는 것은 원래는 원안은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초입기에 몰려서 깜빡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 변화를 만들려고 끌고 나왔는데 자, 일단 이런 거 한 점씩 선수로 잡히는 게 너무 아파요. 이게 흙은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흙집 줄어들고 백집 늘어나고요, 선수로. 여기는 그걸 또 잡나요? 우세를 의식한 수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여차하면은 좌변 넉점 버리고 지금 여기 한 점 잡으면 여기서 이미 자체로 이득을 받고 이 정도로도 자산기도? 개과가 맞춰지나요? 예, 자산기도 어느 정도 이득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만 한 100이 한 10여 집 이득을 받고 우상기 패를 따내는 순간에 또 여기서도 한 25집 정도 원래 잡혔던 거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좀 가볍게 버리면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수도 재미있는 게 원래 여길 젖히고요. 이을 때 늘면 여길 늘면 백이 크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밑으로 단수 치면 살아있죠. 아, 네. 여기 치중해야 되는데 이쪽 단수 치고 이을 때 꽉 이으면 이거 흙이 100을 그냥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냥 꼬부려서 흙이 끊어서는 부분적으로만 봤을 때는 100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상기를 해결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 단수 치면 늘어야 되는데 또는 이쪽 젖히면 끊어야 되는데 요 한 점을 잡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명백한 실수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수가 아닌가 싶어요. 순간적으로 이것도 깜빡한 것 같은데 네. 의도적인 깜빡인지 뭐 결과론적이지만 김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잘 정리가 됐어요. 잘 됐죠 지금. 여기가 지금 5집을 내고 살았는데 흙이 잡은 것하고 비교했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았다고 치면 거의 25집 정도 차이 나는 모양이거든요. 지금 횡재했죠 우상기 쪽에서는. 네, 드디어 아까 전에 단수 치지 않고 그냥 늘었던 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끊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요. 네, 끊어가죠.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 패를 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워낙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점 잡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입구자 하는 수가 아주 멋들어진 수예요. 일선의 입구자 아주 굉장히 좋은 맥인데 초중급자 여러분들은 이 일선의 입구자 맥을 꼭 익혀두셔야 돼요. 이게 실전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잦은 수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떠오르기는도 쉽지 않아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찾기는 어려운 수인데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일선에서 수상전 할 때는 이 입구자의 맥이 늘 필요합니다. 네, 오늘 대국도 그런 경우고요. 역시 이제 아까 부분적으로 약간은 실수긴 한데 팩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백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흙은 물러서나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팩감을 쓰더라도 백은 해소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역시 이거로 지금 수가 났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더 크게 수가 납니다. 원래는 백도 지금 이수로는 더 팩감을 쓰고요.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걸 따낼 때 뒤로 들어가서 양패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집으로 봤을 때는 거의 덤 이상 차이 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그냥 잡고 중앙을 한 칸 띄웠다는 것은 이미 개가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겼다라는 얘기죠.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상변도 이쪽 두면 여기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투하니까 또 신경도 쓰지 않고 호구를 쳐서 지금 백집이 덤까지 전체적으로 한 60집 정도가 나는데 흙은 중반? 50대 중반? 그러니까 집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네. 거의 다 뒀기 때문에 추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을 좀 줄일 만한 곳도 흙이 집이 늘어날 만한 곳도 마땅치 예, 않은 별로 것 없어요. 같아요. 지금 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은 덤 내기가 아주 빠듯한 국면이 됐습니다.
김정선 선수 무섭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의 흑의 끝내기는 완벽합니다. 지금 네. 여기 또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흑이 여기 들어간 이후로는 여기도 약간 집을 불렸고 백집도 잘 없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끝내기는 잘했습니다. 이것도 크죠. 거기도 백이 먼저 막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선수 넉제 끝내기 정도 되고요. 네. 화성시 팀이 경북 안동투어에서만 벌써 2연승 중이었는데요. 이번 8라운드에서도 승리를 하게 된다면 내리 3연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유력해졌죠. 지금 강원도 팀의 가장 주니어 선수 중에는 그래도 가장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허영락 선수인데 상대 팀의 장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네. 화성시 팀의 승리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성시는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니어 3인방이 워낙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정봉 선수는 무려 현재 6승 1패 중이거든요. 네, 지금 허영락 선수 같은 그 강원도 팀의 에이스가 주니어 선수 중에 한 명 정도는 잡아줘야 뭔가 승부가 되거든요. 이 바둑은 덤을 내기 어려운 국면이 됐기 때문에 네. 화성시 팀의 승리가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그 수도 또 되네요. 단수 치고 뒤로 몰고 하는 수법이 있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이득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걸 두고 여기를 두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백이 부분적으로는 약간 이득 봤는데 여기서도 먼저 미리 손해를 봤기 때문에 크게 이득이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보단 이게 더 낫다. 예. 그런가요? 그리고 약간 이득 받겠네요, 백이. 끝내기에 접어드니까 허영락 선수도 그렇고 김정선 선수도 그렇고 아주 정확하네요. 두 선수 모두 냉정을 좀 되찾은 듯해 보입니다. 그것도 석집짜리인가요? 역시 흙집이 많이 불어나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김정선 선수가 지금 우세를 의식하고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락 선수는 추격을 확실히 한 것 같긴 한데 끝내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격은 한 거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중반 전에 우상기 손실이라든지 그 우하 쪽, 하변 쪽, 우하기 하변 쪽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가 너무 버거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허영락 선수 기회라고 한다면 우상기 쪽이 됐을까요? 네, 아까 잡으러 갔으면 1선에 그냥 붙여서 2선 막은 거를 1선 붙여서 잡으러 갔으면은 네.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그랬으면은 판세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 실수 하나와 아까 하변 쪽에서 백이 끼웠을 때 2선으로 늘어서 결국은 우하기 쪽에서 수가 났거든요. 2선으로 눈수로 단수 쳤으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사소하고 자잘한 실수가 결국은 승패가 엇갈렸거든요. 그 장면에서. 네. 허영락 선수도 그렇고
김정선 선수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프로라고 봐야 돼요. 기량도 그렇고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 십수년 거의 20여 년째 평생을 바둑만 둬온 사람들인데 네. 사실상 프로라고 봐야 기량도 프로고 생활도 거의 프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를 잡아야 돼요. 실력이 더 세질수록 이런 작은 실수들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요. 네.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실수는 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런 장면에서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대국이 끝날 때까지 네. 실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기회가 왔을 때에는 확실히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 사소한 차이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집 끝내기 하고 있는데 사실 아래쪽에 이제 패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서로 이제 흑은 버티고 있고 백은 아예 패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겨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은 이제 안전한 승리를 위해서 패를 안 하는 거고 네. 흑은 이제 어차피 졌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갑니다. 네, 다 두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백이 패도 안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바둑은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 가장, 정리할 때부터 네. 약간 드러났죠. 가장 안전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국 김정선 선수의 두집반 승리입니다. 초반에 나빴는데 상대가 좀 좋다고 보고 조금 느슨하게 둔 것 같아서 역전할 수 있었어요. 네, 김정선 선수가 허영락 선수의 수들을 잘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좀 아쉬웠어요. 우상기에서 분명 수가 나는 곳이었는데요. 근데 허영락 선수 오늘 바둑의 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기가 하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이제 누가 보더라도 여긴 늘더라도 수가 안 날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네. 요런 사소한 데서 결국은 승부가 나는 거예요. 요렇게 못한 것과 우상기에서 기회가 한 번 왔었거든요. 1선 붙여서 잡으러 갔으면 됐는데 다 만들어 놓고 왜 이제 호구 쳐서 패를 만들어서는 그 두 가지가 허영락 선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강원도 팀의 에이스 허영락 선수를 화성시 팀의 김정선 선수가 잡게 됐는데요. 과연 팀 승부는 어떻게 가려졌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라운드 2경기 결과입니다. 정말 전유진 선수가 외롭겠어요. 이 정도 되면. 강원도 팀은 전유진 선수가 유일한 승점을 거두었고 화성시 팀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주니어 3인방에 시니어 김경래 선수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4승 1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쯤 되면 승수도 상당해졌을 것 같습니다. 8라운드까지의 팀 순위입니다. 드림리그 역시 서울 푸른돌과 경내 한림건설 두터운
두 팀이 예. 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화성시 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싹 추격했어요. 지금 경남 한인건설하고는 팀 승수는 똑같고 개인 승수 차이 때문에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북 알록스하고는 이제 좀 격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매직리그는 사실 8라운드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현재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5승 3패예요. 이제 개인 승수 차이가 이제 전라남도가 23승, 그리고 고양시 22승, 한국광물팀이 19승, 원봉우로인스가 이제 19승. 예, 정말 끝날 때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매직리그입니다. 네. 네, 개인 순위 부분입니다. 주니어 1위 경북 한국건물의 최강호 선수가 승률 100%를 달리고 있고요. 백운기 선수의 분전도 아주 이채로운데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7승 1패 네.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화성시 팀이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는 데에는 하승봉 선수의 목도 큽니다. 그렇죠. 주니어계 시니어인데 네, 연승 가도를 질주하다 연승이 끊겼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 판을 바로 이기면서 다시 7승 1패로 주니어 랭킹 2위가 됐습니다. 네, 시니어 대 여성 랭킹 공동 1위 세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류승인 선수와 전유지 선수 그리고 시니어의 조민수 선수가 각각 7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네, 드림리그도 그렇지만 매직리그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동률이 나올 수가 있죠? 네, 바둥 리그와 내셔널 리그를 이제 십수년간 지켜봤는데 네. 이렇게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는 팀들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1승 1승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2016 내셔널 바둑리그 다음 시간에 저희는 9라운드 1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